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지고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정말 억울해서 그럽니다. 증거도 다 있고 법적으로도 제가 맞는데 왜 패소한 거죠? 세상의 이치대로라면, 법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이겨야 할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펴는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변호사가 무능해서일까요? 판사가 불공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운이 상대방 운의 기세, 즉 운세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칼 없는 전쟁터입니다. 피만 안 흘렸지 누군가의 재산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망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분이 소송을 법리 싸움이나 증거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리나 증거가 뒷받침돼도 안 되는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쌍방이 모두 법리나 증거를 갖고 싸웁니다. 그래서 소송은 운세 싸움 또는 기세 싸움이며 본질적으로는 사주 싸움입니다. 오늘 저는 법전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나 법정의 승패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 관계를 명리학적 관점에서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누군가 지금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이 그분의 운명을 바꿀 승소의 부적이 되길 바랍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소송은 단순히 관제구설이라는 한 단어로 퉁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승패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사주 원국 내 역학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법정의 삼위일체라 부릅니다. 첫째, 일간인 바로 나 자신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지루한 공방전입니다. 나의 일간이 뿌리를 내리고 튼튼해야 긴 싸움에서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일간이 약하면 이길 소송도 지쳐서 합의해주고 맙니다. 사주왕국이 신약하다면은 적어도 대운이나 세운에서 일간에게 힘을 주는 비견, 겁재나 인성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둘째, 관성을 의미하는 법과 판사입니다. 나를 심판하고 규제하는 힘입니다. 이 관성의 기운이 나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칠살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나에게 명예를 안겨주는 정관으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판결문의 첫 문장이 달라집니다. 셋째, 소송에서 식상과 인성이 중요합니다. 식상은 상대를 공격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자 대리인인 변호사를 뜻하고, 인성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자격과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 요소들이 사주판 위에서 어떻게 춤추느냐에 따라 승패는 이미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어느 정도는 판가름나 있다고 봅니다. 소송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자신의 사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식신제사라는 유형입니다. 내가 가진 재주와 무기로 상대를 무너뜨린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통쾌하고 공격적인 승리 유형입니다. 사주에서 나를 공격하는 흉폭한 기운인 편관칠사를 나의 무기인 식신이 정확하게 타격하여 제압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방어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유능하고 공격적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결과는 단순 승소를 넘어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부가적 배상까지 받아내는 완승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특허 소송 의뢰인이 이 경우였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다들 안 된다고 했지만 식신제살의 운이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밀어붙여 거액의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대기업 생산부서에서 일하면서 직무 관련 발명을 해서 기업에 큰 이익을 주었음에도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채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대기업이라 소송을 망설였는데 저의 말을 믿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를 했는데 최초에 생각했던 금액보다 몇 배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식신, 즉 변호사를 잘 부려서 부기를 취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인상생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법이 내 편이기 때문에 굳이 힘을 써서 싸우지 않더라도 이기는 것입니다. 가장 품격 있는 승리 유형입니다. 관성인 법원의 기운이
인성인 문서를 통해 내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유형은 억지를 부리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는 당신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를 신뢰합니다. 물 흐르듯 순리대로 진행되며 판결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손을 들어줍니다. 상속 분쟁이나 부동산 소송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극적인 반전보다는 당연한 승리를 쟁취합니다. 세 번째는 살인 상생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적의 화살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략가 유형입니다.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살벌한 편관칠살의 기운을 지혜와 문서를 상징하는 인성으로 받아들여 내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불리해 보이고 코너에 몰린 듯하지만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이나 화해를 유도하면 실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식의 끝장 승부보다는 현명한 합의나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이 사주의 승리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뢰인이 묻습니다. 상대방의 태어난 시간을 모르는데 승패를 알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상대방의 사주 전체를 알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같은 곳에 적혀 있는 상대방의 생년월일만으로 사주를 분석해서 승패를 가늠해 보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사주 8글자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완벽한 분석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6글자만으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정말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생년월일만 가지고 몇 가지 정도는 유리, 분리 정도를 체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12운성으로 에너지 레벨을 측정합니다. 올해의 운이 우리 의뢰인에게는 제왕이나 걸록처럼 가장 왕성한 기운을 주고 있는 반면 상대방에게는 사나 묘, 절과 같이 약한 기운의 운을 주고 있다면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제왕의 운을 탄 사람은 아무리 불리한 증거 앞에서도 당당하고 논리정연하지만 묘지에 들어간 운을 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실수하거나 변호사가 헛발질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망의 허점을 노립니다.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대입했을 때 올해가 공망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의 공격은 빈총과 같습니다. 소송을 걸어오고 으름장을 놓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증거가 없거나 논리가 빈약합니다. 특히 상대의 관성이 공망이라면 판사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충과 형의 타이밍을 읽습니다. 상대방의 일지를 올해의 운이 강하게 충하고 있다면 그는 소송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거나 가정 불화가 겹쳐 자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가 바로 총공격을 퍼부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소송에서 변호사와 나와의 궁합입니다. 소송에서 변호사는 나의 분신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라도 나와 사주가 맞지 않으면 비싼 수임료만 날리고 패소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 자리의 장성쌀입니다. 장성쌀은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의 별입니다. 내 사주에서 내 무기를 뜻하는 식상의 자리에 장성쌀 기운이 들어오거나 대리인을 뜻하는 시지 자리에 장성쌀의 기운이 들어오면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홀린 듯 완벽한 서면을 써내고 법정에서 번뜩이는 변론을 펼칩니다. 또한 변호사의 사주에 장성살이 강하게 있다면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한 변호사가 나에게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거나 벼랑 끝에서 나를 구해줄 귀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변호사와 나의 일지가 충을 한다면 내부 분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주까지 봐가면서 소송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이죠. 그런데 변호사에게는 그냥 한 건의 소송일지 몰라도 소송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달린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생일대의 시간을 보내는 중일 수 있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이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사주팔자에서 그려주는 지도를 따라가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운으로 판가름 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